어찌 보면 지금 이제 한국 경마가 올해로 이제 100년째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대선배님 어찌 보면 이제 연세가 지금 이제 75세, 80세 이제 그렇게 되시는데 또 이제 아버님 때부터 말 관계를 많이 하셔서 어찌 보면 한국 경마 100년을 오롯이 겪으신 대선배님을 오늘 이제 모시고 이제 대화를 나눌 건데요. 어찌 보면 이제 시간이 이제 몇 년 더 지나고 오랜 기간 또 지나게 되면 저희들 이제 자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평상시에 이제 항상 존경해 왔던 대선배님을 모시고 오늘 한국 경마 100년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에피소드라든가 그리고 이제 한국 경마가 굉장히 사실은 어렵게 태동을 했고 그리고 또 때마침 어찌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한국 경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을 좀 계기로 해서 좀 뒤도 좀 돌아보고 그리고 또 뒤를 돌아봐야 또 미래도 또 예측할 수 있는 일단 이제 존경해왔던 대선배님들을 모시고 이 경마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사실 지금 여기가 이천이에요. 은퇴하시고 이제 펜션 사업을 이제 두 분이서 이제 하시는데 조교사님은 천안매부지간인가요? 아니면 천안매부지간이신데 참 이 경마장은 이 가족 관계의 지인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많지. 보통 많은 게 아니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 선배분들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후에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천안매부지간인데 못 살던 시절 6.25 사변 후에 우리가 뚝성 경마장으로다가 나오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컸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경마는 해야 되는데 마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땅은 있는데 마필이 없다 보니까는 진짜 폐물들 팔아서 말을 사가지고 경마를 시작을 했고 그 어려운 속에서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경마가 이어져 왔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에 보통 14레이스, 12레이스를 하게 되면은 1경주에 뛴말은 뛰고 나서 나가서 마차일을 했어요. 짐을 날랐어요. 알이. 그리고 그거 다 날르고 들어와서 오후에 또 뛰었어. 그만큼 마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후배님들이 선배분들이 뭘 한 거 있습니까? 그럼 진짜 섭섭하고 서운해요. 그래서 난 후배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거는 우리 경마 역사가 어느덧 뭐 100년사가 가까워졌는데 거기에 맞게 우리 조기협회는 발전이 되는 게 아니고 너무 낙후되고 퇴보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이하게 갖고 있어요. 아무튼 산업은 발전하고 어떤 인간적으로는 조금 좀 소외되는 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우리 선배님들한테 정말로 고맙고 감동스러웠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이제 말 몇 마리 뚝섬에서 안 탔을 때 아마도 조교사님들은 저도 조교사를 해봐서 알지만 제가 이름이 뭐지 기억이 안 날 정도의 어떤 존재감이 없었던 그런 시절 때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희 집안에서는 제가 굉장히 출세했다고 그때 이제 막 칭찬이 자자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저희 조문객 그러니까 저 조문객이 너무나 많았으니까 어찌 보면 그때 조교사 기수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가 아니고 집에서 치를 때였거든요. 정말로 무지무지하게 추운 날인데 선배님들 오셔가지고 천막 쳐주고 밖에다가 군불 떼주고 그렇게 이제 뭐 기수조교사 100% 오셔가지고 먼 데를 오셔서 그렇게 해줬던 어떤 끈끈한
그 있어서 정말로 선배님들한테 그 굉장히 감동을 그때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경사는 가급적이면 그 꼭 참석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감동받아서 그렇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요즘에 이제 그 저기 백년사를 그 앞두고 5월이면 이제 백년사인데 기록을 찾아보니까 이제 그 22년도 4월 5일에 이제 법인 설립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5월에 이제 경주를 이제 치르게 됐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그 구락부가 지방마다 뭐 6개인가 그렇게 있었더라고요. 그 일제시대 때 한국에 예. 지금 그러니까 이남 이북 합쳐서 6군데가 있었던 예. 걸로 내가 알고 있고요. 그때 구락부라고 했었죠. 예. 그래가지고 있다가 사변 이후에 부산하고 대구하고 서울하고 3군데가 문을 열고 있었어요. 근데 예. 부산 경마장은 58년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문을 닫고, 그 이제 부산 식구들이 말과 그 조교사 기수 관리사들이 전부 다 대구 경마장으로 다 몰려와가지고 대구에서 경마를 하다가 그게 이제 지금 금호강 옆에 원대동이 된 데인데 예. 그 동네 이름이 예. 거기서 있다가 거기가 또 59년도에 문을 닫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 식구들이 대거 이제 배운 게 도둑이라고 이제 말뿐이 모르니까 전부 다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편을 가르자면 이제 서울 식구, 부산 식구, 대구 식구 이렇게 편이 갈릴 네.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경마가 여태까지 이어져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대선배분들은 또 어디서 왔느냐. 만주에서 말 타던 분들이 내려오시고 상해에서 타신 분들이 내려오고 예. 또 일본서 타시던 분들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설동 경마장에서는 세 부류의 고향을 적을 뒀던 사람들이 와서 뭉치서 이제 신설동 경마를 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사변이 터지면서 신설동 경마장은 미군들이 비행장으로 다 활용을 했어요. 신설동을요? 예, 신설동을. 그 바람에 이제 경마는 해야 되겠고 선배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들어온 게 이제 뚝섬이에요. 그래서 뚝섬이 이제 그 55년도 5월이 이제 아마 그때 오픈했을 거예요. 그때서부터 우리 조교사분들이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 말을 구입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경마를 시작한 게 여기까지 온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이제 그 60년사, 그러니까 김광원 회장님 때 이제 60년사, 그러니까 지금 이제 70년사가 넘었거든요. 이제 60년사 책을 이제 요즘에 제가 이제 자주 들여다보는데 시상식을 가장 많이 한 기수는 우리 그 최식 조교사님 그 아버님이 사진이 제일 많아요. 그 또 이제 그 대선배님들께 여쭤보면 그 최자, 일자, 선자, 최일선 기수는 그때 당대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수였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아버님 많이 뵙고 싶겠어요. 아버지 얘기 들으니 가슴이 찡하네요.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상당히 어렸었는데 제가 듣기에도 하여튼 뭐 최고의 기수로 말 제일 잘 탄다는 그런 소문에 항상 어린 마음에도 기뻐했었죠. 그래서 이게 보면 그 마사의 본관 건물에 가면 그 정면에 그 저기 그 최일성 기수 그 시상식 장면의 사진이 있고 마주 옆에 사무실에 가면 그 입구에 이제 쭉 사진을 걸어놓는데 거기에도 또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낯익은 복색이에요. 그 저기 아버님 복색이요. 그 복색을 나중에 내가 또 기수 돼가지고 입었었어요. 네. 아버지 복색을 예. 나중에 이제 데뷔할 때는 그걸 안 입었었는데 데뷔 후에 복색을 그 아버지 걸로 다 바꿨지. 다른 저
누구야? 다른 기수가 그거를 입었었어요. 아버지 유니폼을. 네. 그랬는데 그 기수가 나가면서 내가 다시 예. 입었죠. 아, 멋지다. 우리 지금 그 아들이 기수하는 뭐 박윤규 조교사 아들, 윤규 아들도 기수야? 예, 부산에서 기수예요. 희영이만 아니고? 예. 그리고 이희영 조교사 아들, 혁이, 그리고 권승주 조교사 아들, 권석원. 그래? 예, 예, 예. 많으네.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좋지. 근데 힘든 걸 갖다 아들은 안 시킬 텐데. 너무 힘들어서 과정이. 옛날에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버지가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못했는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돈을 써서라도 대학교를 보내줄 테니까 대학을 가라. 그랬는데 나는 대학도 싫고 밴드를 하겠다. 자식이는 부모 없잖아요. 결국은 내가 이제 드럼을 내가 쟁취를 해서 부천에 있는 미군 부대에서 밴드맨을 좀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 밴드 하다 보니까 술을 자꾸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술이 좀 과하면 자꾸 젊으니까 패기가 있어가지고 부딪히게 되고 이래서 이제 그 생활을 접고 집에서 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나와서 아버지도 도울 겸 좀 말일을 좀 해봐라.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말을 배우게 됐는데 그 아버지 옆에 다른 분들, 조교사분들이 사회장 이거 아들 이거 시키려고 그러냐고. 위험한데? 위험한 건 아니고 그때만 해도 그 아버지의 그 직업을 잇는 거를 아주 거의 너는 비록 나는 이걸 하지만 너는 다른 걸 해라. 말하자면 공부해서 의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뭘 그런 걸 원하는 시대. 특히 그 시대에는. 그래도 조교사님 기수 생활 하실 때 이게 제 스승은 김양선 조교사님인데 말 잘 타셨다고 아주 승부사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전에도 그 아버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든지 경주시 내 옆에만 붙으면 라스트에서는 아버지가 이길 자신 있지. 항상 그러셨어요. 아주 그렇게 승부에는 강한 집착력을 보이셨죠. 그전에는 마사회에서 경마를 갖다가 12월 20일경에 문을 닫으면 3월 21일경에 문을 열었어요. 휴직이네 그때. 그렇죠. 휘장기 일찍에. 그러면 3개월 동안 노는 동안에 이 사람이 몸이 늘었나, 어디가 아픈가 이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꼭 시험을 봤어요. 재점검하느라고요? 그냥 저거에서 교환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해마다 이렇게 면허를. 그렇지, 면허 갱신을 그렇게 해서 했어. 그러면 이제 겨울에 잘 먹은 사람들, 나 같은 경우 중량을 빼려면 한 보름은 죽어야 돼. 그래야 52kg를 만들어야 면허를 받았으니까. 그전에는 전부 다 중량 때문에 고생 다 해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전에는 뭐 체격이 작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 그냥 막 했기 때문에 뭘 주로 먹었냐면 지금은 이렇게 커피가 다양하게 나왔는데 우리 말탈정만 해도
그 양념 부대에서 나오는 걸 MJB라는 거 있어요. 예. 가루만 돼 있는 거. 커피. 아무것도 안 들은 거. 예. 그런 거 타서 목 죽이는 거야, 목. 예. 근데 물은 먹으면 중량이 안 빠져요. 예. 근데 커피는 먹어도 중량은 안 늘어. 이뇨작용이 있어요. 예. 아주 묘해.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량들을 하면서 탔기 때문에 나는 그 이제 바깥 사회에서 의사들이 변비 오면은 이제 약을 주잖아. 예. 변비약을 주면은 많이 권장할 때 2알을 권장을 해요. 예. 근데 보통 그것을 매달 먹냐면 6알, 8알을 먹어. 예. 관장약을요? 그러면 밤새도록 고생을 하는 거야, 밤새도록. 예. 심하게 빠질 때는 2, 3일에 15kg도 빠져. 관장약으로.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라식스 소변. 일종의 저 설사약이네요. 관장약이.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들어오면서 일어나지도 못해. 그때도 라식스가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나왔지 라식스가. 예. 그거 나온 후에 그래서 그때는 라식스 먹고 소변으로만 빼고. 막 심장 뭐 폐 다 빵꾸 나던데. 아주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 굶는 데는 자체가 이게 체중을 만드는 게 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양성소가 생길 때가 70년도인가 71년도에 양성소가 생겼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장, 체중 이런 걸 다 보고 뽑았다고. 그렇죠. 근데 그때가 하필 클 나이기 때문에 그게 소용이 없어. 예. 지금은 라식스가 금지돼 있어요. 약물 검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기수들이 매주 약물 검사를 해요. 예전에는 술 마시고 말을 타고 칼로리가 높으니까 배는 고프고 술 마시고 탔던 기수들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돼요. 그거 하게 되면 면허가 박탈되고 그래요. 그게. 그럼 체중들을 어떻게 빼? 오로지 굶어서만? 운동으로 굶어서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약품으로 뺀다는 거는 지금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걸 검사한다고 그래서 또 생각이 났는데 그 뚝섬 시절에 기수 대기실이 있으면 여기에 마사회 그 회장실도 있고 뭐 사무실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서 골프장도 관리하는 실이 있었고 양식 레스토랑도 있었어요. 예. 바로 우리 기수 대기실 옆에. 그랬는데 그 옛날에는 지금은 뭐 국경일이면 쉬지만 그 옛날에 명절날, 구정날에도 경마를 했어요. 조교도 했죠. 예. 네, 구정날에도 경마를 했는데 이제 집에서 차례 지내고 음복주 한 잔씩 또 마신 사람들은 알딸딸하니까 말 타러 나와가지고 경양식에서 술 시켜서 먹고 음주 경마했다니까. 예. 막 취해가지고들 막 소리 지르고 경주 전개 중에 막 소리 지르고 뭐 막 그런 아주 무서운 에피소드도 있었네. 예. 조교사님은 마주 집안이셨잖아요. 원래가 이제 내 태생이 신설동 경마장 옆에 안암동에 있었어. 내 거기서 태어났어. 예. 태어나가지고 이제 뚝섬 경마장을 오픈할 적에 우리 집안이 거기다 식당을 했었어. 네. 경만 날만 운영하는 식당을. 예. 그걸 하면서 이제 마주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다닐 적에는 그냥 오로지 그리고 우리는 55년도에 근로자 영업을 했지만은 우리는 그 전에 안암동에 그냥 살고 있었다고. 네. 그랬다가 이제 안암동 집에서 이제 그쪽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다들 이제 들어갔지. 들어가게 된 게 경마장하고 인연이 된 거고.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갖다 이제 우리 말이니까
그때 당시 이제 조교사분들 선배분들이지 예. 선배분들이 이제 가끔가다 태워줘서 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조금 세월이 가다 보니까 조교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면허를 갖다가 이제 타가지고 내 꿈은 마주 집안이었었지만은 내가 기수 생활을 해서 조교사 생활을 하고 은퇴를 하면서 마주를 하는 게 꿈이었었어 사실은. 근데 이 마사의 법이 그걸 용납이 안 돼가지고 마주를 못했는데 그 지금도 가끔가다 경마장 벌써 그만둔 지가 내가 15년인데 이제 우리 뭐 협회 행사나 무슨 일 있으면 가끔가다 들어가서 후배들 보고 이제 그러는데 들어가면 그래도 고향 온 기분이고 친정에 시집간 딸이 친정에 들어간 그런 기분으로다가 들어갈 땐 들어가요. 그래서 난 항상 바깥에 생활을 하지만은 우리 협회가 또 마사회 경마장이 잘 되길 원하지. 그래서 우리 협회도 활성화가 잘 돼서 우리 후배들이 또 우리가 걸어온 길을 걸어가면서 또 후배들을 키우고 응?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맥이 줄줄이 연결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제일 간절해. 예. 그래서 보면 지금 그 신설동 경마장 전에 그러니까 이촌동 쪽에 그 한강 백사장이라는 곳에 그때 5월에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록을 보게 되면 관중이 10만 명이 넘었다 그래요. 거기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설동으로 이제 옮기고 신설동에서 뚝섬으로 옮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게 이제 그 먼저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김순길 씨 부친이 그 노량진 분이야 원래가. 네. 노량진 한강 옆에 김자근봉 씨. 김자근봉 씨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타다가 그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서 김자근봉 씨 그러면은 지금도 그 제자들 예, 제자의 제자 뭐 이런 것들이 예.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저게 안 돼 있어요. 조교사의 인맥이나 모든 게 안 돼 있지만은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걸 갖다 굉장히 중시하고 네, 그런 거. 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연보가 없어가지고 네. 그런 그 이제 아까 뭐 정호익 조교사도 우리 선생은 김양선이다 조교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양성소에서 양성을 마치고 졸업될 때 되면 박덕준이면 박덕준이 최희식이면 최희식이가 거기서 하나 데려와요. 네. 그래서 키워. 예. 근데 우리 한국 경마는 그게 아니고 마사에서 돌렸단 말이야. 예. 응?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라. 네. 또 그럼 계속 한 군데만 있으면 아 우리 선생이 누구다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냥 돌리다 보니까는 한 해는 A 조교사, 그 다음엔 B 조교사, 또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잘 안 돼. 그래도 조교사님 기수 생활할 적에는 그래도 스승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지 있었지. 그냥 우리 선생님이 작고하신 심용택 씨가 내 선생님인데 거기에 일대 제자가 누구냐면 김서환 씨예요. 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무웅이라는 또 제주도 기수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2대고 내가 3대째인데 그 양반 이제 4대째 그러면은 하재영 조교사님이. 하재영이는 한참 뒤지. 뒤에요? 그럼 하재영이는 나하고 기수 생활 10년 넘어서 제 하재영 기수는 양성소에서 나왔으니까 그랬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양성소 출신 기수나 조교사한테 선생님이 누구냐 그러면 전부 다 승마 훈련은 응? 학원 원장이 선생이라고 썼어. 예.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럼. 그런 게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건데 그러면 이제 나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 내 밑에서 말 탄 사람들이 좀 많았겠어? 그렇죠. 나와서 누구냐 그러면 나는 없다고 그래. 아예. 아쉽네요. 어? 그 지금 양재철이, 오문식이, 뭐 전기혁이, 또 박흥진이 다 내 밑에서 말 타던 사람들인데
그게 매듭이 안 젖어진다니까. 우리 정호 쪽에서는 우리 선생은 김양순 쪽에서는 나 얼마나 듣기 좋고 보기 좋은지 모르겠네. 어찌 보면 제가 성적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지금 기수 출신 주교사들이 사실 지금 성적이 별로예요. 근데 왜 그런 거 생각을 하니 제가 주교사를 해보니까 알겠어요.